예,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전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늦은 나이에 호주로 이민을 가서 또 만학을 하셔서 영어 교육학 박사를 받으시고 훌륭한 저서와 또 많은 후학들을 가르쳐 계시고 뭐 그것만 하셔서 오늘 여기 모신 건 아니고요. 이 호주에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회복을 위해서 아주 열정 있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국내 단체 많은 지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합심 협력을 하고 계신 신수구 교수님을 소개드리면서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27년째 살고 있고요. 그냥 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서 그 남편 따라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 하러 호주에 갈 때 따라가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늦게 제가 그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시드니 대학에서 제가 처음에 40세에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44세에 시드니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 박사 학위를 시작해가지고 48세에 마쳤어요. 마치고 49세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하게 되었고 50세에 정식으로 호주 대학에서 세계 60개국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하고 로컬 호주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영작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영어 교육학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영어가 이제 글로벌 랭귀지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을 습득하고 또 뭐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세계 지구인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영어의 본고장이 어디죠? 미국, 영국, 뭐 호주 이런 데가 영어의 본고장인데 네. 한국인으로서 그 전까지 영어를 별로 안 하시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 영어 교육은 그거 문법 뭐 위주죠. 문법 위주니까 그건 영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늦은 연세에 호주로 가서 네. 사실 미천도 없는데 가서 네. 맨 땅에 헤딩을 해서 네. 현지인들도 따기 어려운 영어 교육학 박사를 한국 사람이 가서 본토에 가서 땄다는 것이 이 대단히 참 영광스럽고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그렇게 호주의 맨 땅에 가서 그런 거를 일구시는데 열정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야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태영 여사님께서 그 모토가 항상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라. 그 모토를 제가 또 갖고 있으면서 그분을 하나의 멘토로 삼으면서 제가 그냥 주어진 순간에 열심히 충실했어요. 이제 호주에 가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호주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영어 전공이 아니잖아요. 이제 교육심리학 쪽을 석사학위를 했고 학부에서는 또 화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의욕에 의해서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호주에서 가르치는 영어 교육학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그 사이코링귀스틱 쪽에 미국 쪽하고 일본의 전통 그래머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 소셜 링귀스틱스인데 그래서 너무 패시네이팅 해가지고 제가 영어 교육학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어 얘기를 하면 한이 없고요. 네. 또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오늘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영어를 또 통해서 국제적인 이 연대를 조직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운동에 아마 저도 그렇고 신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랭귀지 센터 갔을 때 그때가 1995년도예요. 1995년도에 바로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 중국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면서 영주권을 이제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부지리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 갔더니
동구권 그때 유고슬라비아가 이렇게 내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온 많은 공산권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랭귀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586 세대로서 그 군사 독재, 사실 군사 독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지식인으로서 좀 다들 그래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살면서 많은 공산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92년도에 제가 91년도에 갔잖아요. 92년도에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소련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안젤라라고 제 이름도 기억나요. 예, 그분 그 아버지인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소련을 나는 너무 소련에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옛날에 고전책을 읽고 러시아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호주에 오게 됐느냐고 하니까 그 이제 공산 국가가 멸망되면서 저희 공산 국가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소련에 있으면서 학자였어요. 책장을 보여주는데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소련에서 띵크탱크들이 전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보트 피플로서 직접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온 사람을 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울릉공 대학에서 같이 또 박사 학위를 2년 만에 딴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그 부인이 또 중국의 실상을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어떻는가를. 그런 것을 저는 겪음으로써 저는 제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호주에 왔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정말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처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참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실현, 구현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이 피폐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얼마나 이것이 그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만든다고 하는 게 지옥을 만드는가를 제가 직접 겪었어요. 그러면 저도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호주는 자유의 나라 이상향이죠. 그다음에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풍요의 나라예요. 농산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서 그 꿈을 찾아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보금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왜 갔느냐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의 그 환멸을 느끼고 공산주의를 뼈저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게 뭐 지금 사회주의를 해봤냐, 공산주의를 해봤냐 해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평등을 실현해 줄 테니까 자유는 바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희생하고 평등을 주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는 평등이 아니라 0.001%의 공산당의 관료와 이 두목들은 아주 귀족적으로 살고 나머지는 전부 헐벗고 굶주린 그냥 뭐 개돼지 같은 그 일반 국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도 뺏기고 평등도 뺏기고 두 개를 다 뺏기는 거예요. 소련이 마지막 멸망할 때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줄이 서 있으면 그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자가 없으니까 아무거라도 사야 되니까. 그렇게 소련이 중공업, 국가를 위한 무기 생산에 전략을 했지만 국민들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공산당들이 전부 자기들은 영구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대한민국에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렸잖아요. 한미일 동맹 하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렸는데 그것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소위 지금 그 80년대 운동권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전혀 생각이 틀립니다. 그 민주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좌경화된 주사파 이론을 우리한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식인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그 환상을 점점 깨닫기 시작해서 그 국민적인 운동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한번 호주에서의 경험을 좀 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완전히 30년 전으로 다시 백워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또 성공적인 사람을 보면 프라이어타이즈를 잘하거든요. 뭐를 순수로 할 것인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자유, 민주,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꿈꾸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먼저 들어가야 민주하고 정의가 동아리를 터요. 둥지를 터는데 이 민주 정의가 먼저 가면 자유마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북한 사람이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족을 우선에 하게 되면 국수주의가 되고 국가가 멸망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먼저 둬야 이 민족끼리의 어떤 합의랄까 민족끼리의 상생이 되는데 이게 민족은 너무 앞세우고 국가를 무시하면 국가 전체가 파괴돼 버리고 민족까지도 분열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3년 전부터 이제 애국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기치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자본주의,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 경제가 약간의 부작용은 있어요. 있지만은 호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이제 큰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Social Corporation Responsibility SCR이라 해가지고 사회 환원을 하도록 국가가 약간 이렇게 권장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많은 이제 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모들에게 이제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호주조차도 사실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빚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지를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복지의 그 여러 가지 루폴 그러니까 이 허점이 많은데 그거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번에도 노동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됐는데 자유당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 호주 국민들이 이 사회복지의 그 허점을 좀 아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살리면서 사회복지를 해야 되지 무조건 이제 뭐 선심을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같이 붙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지금 집권 여당을 필요해서 자유를 자꾸 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왜 빼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근본적인 그 인권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쉼쉬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모든 자유가 없어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국가 사회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어떤 공동체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떼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국회에서 다수결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든지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법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해도 좋다는 법까지 만드는 것이 소위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독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것이 자칭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그건 뭐예요? 민주주의. 자유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독재로 가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화민주주의, 민공화국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이고 시장 경제라는 건 자유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창의적인 활동을 다 허용을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생산하면 시장에서 사고 주고 팔고 그것이 소위 시장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 있어요. 물론 너무나 큰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을 붕괴시키면 국가가 일부 개혁을 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개인에게 사유권, 소유권을 주고 경제활동을 줘서 국가는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지 국가가 전부 개인의 경제, 토지, 소유도 허가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는 또 뺏겨서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 그 부가 다 누가 다 장악하느냐? 공산당, 사회당의 일부 간부들이 다 하는 것이고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가 어떻죠?
엄청난 부를 바깥에 다 빼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은 다 자녀들하고 함께 가서 해외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 윤리적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그것이 그래서 이제 문제죠. 이번에 네. 중국에서도 중국이 이제 그 자기네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이 많이 호주에도 이렇게 정치가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노동당 을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큰 돈을 갖고 매수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를 호주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철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막았고 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멜버른에서 있었는데 그 중국 그 교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중국에서 온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가 자유당 쪽으로 내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매수되지 않고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검은손, 중국에 있는 검은손이 이 사람을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정부가 이거 완전히 이제 굉장히 이게 대해서 이제 놀라게 된 거예요. 하면서 전체 이제 그 호주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오소리티브 정부라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주 국민들이 굉장히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면서 이제는 호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차이나타운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낼 정도로 경각심을 올리고, 또 최근에 그 호주에 있는 그 솔로몬이라는 국가 있잖아요. 국가에다가 이 타이완이 다 전통적으로 그 국교를 맺고 있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타이완하고 국교를 끊고 우리하고 하자 해가지고 타이완이 보조하는 거에 뭐 2배, 3배를 뭐 500억 불인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그냥 뭐 타이완하고 36년간 맺던 수교를 끊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목에서 중국의 이 전체주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은 아시다시피 1840년에 아편 전쟁을 하면서 중국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강대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영국하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네. 그 이후로 서구의 열강이 전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은 갈기갈기 찢기고 막 수모를 당하죠. 중국이라는 그 중화 대제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고, 이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중국의 국공 내전으로 갔다가 공산당이 1949년에 통일을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했지만 이것이 천안문 사태까지 1980년대 등소평이가 복권되기까지는 완전히 그 혼돈과 그런 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다행히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인물 때문에 중국이 이대로 가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경제부터 해서 개혁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미국이 또 다행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무역 질서, 자유 질서에 끌어들여서 중국이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꾸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서구에서 무역의 혜택은 잔뜩 받고 돈은 벌었는데 이것을 이제 중화 제국의 대부활이라는 그 소위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서구 제국의 중국 이념을 갖다가 침투시키면서 전체주의 질서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교묘하게 위장된 게 중국 공자학원이랄지 또 정치인 매수랄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그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가 자기들 주권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를 가장 큰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미국 정치를 어떻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끝까지 조사를 해서 다 처벌을 하는 그런 겁니다. 호주도 아마. 그런데 이제 중국 전체주의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여기가 중국의 이 전체주의 질서를 세계에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의 인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전체주의의 확산, 결국은 이제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은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 세대가 안고 있는 세계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인권이거든요. 인권. 제가 애국 활동을 하게 된 건 또 인권 침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경악해서 시작했는데, 이 사실은 호주라는 나라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는 자유와 인권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지도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어떤 성이라든지 태어난 거라든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최대한 어떤 그 인간에 대해서 복지와 그리고 평화와 이런 거를 이제 해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업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중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 그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 소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이 그 좌파 현재 정부가 이 인권을 중요시 한다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갖고 시작한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이 사실은 보면 너무 인권 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이 탈북을 하는 동포들이 이제 겪는 이 인권 침해를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눈물로 흘린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판문점에 그 탈북 사건을 그 탈북민을 갖다가 2명을 강제 소환했죠. 소환할 때 저는 그게 정말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서 인권을 사실은 무시하는 이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는 자유민주 시민들은 정말 그 개인의 가치 있잖아요. 이런 걸 존중하는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두 양대의 어떤 세력의 대결인데 우리가 미국을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하고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나라고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증거가 있고. 그런데 미국이나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보면 이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편에서 우리가 서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지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최근에 인권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그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그 두 젊은이를 참 눈을 가려서 강제로 이 송환시킨 사건은 참 경악을 금치 못한 그것도 사건이었죠. 4일 동안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완전 졸속이죠. 그래서 그 뭐 보통 한 달, 1년을 거의 그 저기 하거든요. 옛날에 국정원에서는. 또 하나 이제 큰 이제 지각 변동의 사건은 오토 원비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토 원비어를 미국이 풀어달라니까 그 자기들이 협상할 것도 있고 해서 풀어줬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왔는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우리 애를 잘못 선택했다 하는 You hit the wrong guy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해서 북한 선박을 데려와서 거기서 처분을 해서 돈을 가지고 지금 또 활동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거에 대한 대가는 아마도 엄청날 것이고 그것은 북한 정권의 존망과도 깊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한성옥 모자가 남한에서 굶어 죽었잖아요. 정말 남한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우리 남한만큼 잘 사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랬는데 굶어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가르치는 영어 교사인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영작을 가르치지만은 또 영어를 가르치는 또 교사들하고도 이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 신 교수님 지금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기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경악해서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고 제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항상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교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고 그다음에 그 뒤에 누굽니까 김정일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막 이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막 저한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호주 가가지고 88년도 이후에 그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너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조건 이제 한국 사람은 북한 남한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남한이란 존재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은 요즘은 최근에 안 하는데 언제 북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호주라는 민주사회는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막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완전 전제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는 또 북한이 우리 같은 동포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참 제가 민망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한번 아까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수호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뭐냐? 이걸 이제 전체주의적 질서라고 봅니다. 아까 중국이 그 대표의 선 나라고 가장 거기에 강대한 나라인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의 의존을 해서 핵개발로다가 우리 민족을 정말 공포와 위협을 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도 뭐 수상을 임명하는데 자기들 또 꼬봉을 또 임명을 해서 푸틴이 헌법이 정한 임기에서 물러나서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맞습니다. 러시아가 독재국가로 가는 거예요. 독재국가로 또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조금 다른 거지만 종교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로 해서 시아파들이 잡고 이거를 지금 21세기인데 여자들한테 첫 이 히잡을 씌우고 말이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옛날에 그 60년대 그 팔레비 국왕 있을 때 그 백색 혁명이라는데 그때 완전히 개방이 돼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옷도 입고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대학에서 여성들이 너무나 넘치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완전히 압제의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도 그런 그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고 또 그 밑에 옆에 있는 시리아 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전체주의적 질서 속에서 국민들을 공포와 압제와 또 기아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약간 그 악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런 거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런 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거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로 이분은 기독교의 신앙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반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인 그 방어 또 확산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도 한민족의 위대한 DNA가 있는데 왜 한쪽에 이렇게 어둡게 지금 위성에서 찍은 거 보면 북한에는 깜깜하잖아요. 저거 불이 없어요. 네. 평양에 일부 조금 빼놓고 남쪽에는 어쨌든 자유와 번영이 가져온 환한 불빛이 있잖아요. 이게 이것만 봐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이 다시금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신 교수님이 또 하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앞으로 뭘 어떻게 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이제 책 출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선진문화 한국을 꿈꾸며. 그래서 그래요. 호주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주도해야 나라죠. 돼. 그럼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또 복지 시스템도 잘 돼가 있고 네. 또 자유와 인권이 이렇게 범람하고 충만한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그 호주를 그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 또 한국하고 비교해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한국하고 잘하고 있지만 비교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가를 얘기했고 또 호주를 이민 가고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만은 또 그 근저에 보면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국가구나, 참 훌륭한 국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밑바닥에 깔았고 또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좀 자긍심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는 사실은 300개 다른 인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세계화가 이미 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이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가를 또 정확한 국가관 그다음에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이 책에서 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세계가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하나가 됐어요. 이 소통을 하려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제도와 문화와 정신을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또 책이 하나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Y를 알면 영어의 답이 보인다도 냈는데요. 사실은 영어는 왜 해야 되느냐? 이게 파워예요, 힘. empower.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그렇죠. 이 랭귀지를 모르면 특히 영어는 국제 언어잖아요.
이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또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쓰는 영어가 우리가 배운 영어하고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틀리죠. 예, 그래서 그걸 쭉 모아가지고 27년간 네. 제가 살은 그 경험으로 이 책을 이제 펴었거든요. 아니 저도 영어 공부를 꽤 열심히 했는데 여기 Y를 제가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나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모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Y로 끝나는 단어를 매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공부를 물론 하고. 끝으로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두 가지 그 명언을 인용하고 싶어요. 그 프랑스의 토크빌이라는 정치학자가 토크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떤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국민의 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금 갖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명언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지배자에게 당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북한 주민들께서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세우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우리 밑바닥 민초에서부터 맞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말이죠. 독재주의, 전체주의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예. 국민의 저항과 세계적인 연대와 예. 이 압박을 통해서만 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동포와 자유 세계의 모든 분들이 연대를 해서 예. 우리가 압제와 공포와 기아로부터 스스로 해방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이 하세요. 흐름이 곧 일어날 거라는 예, 그죠? 예, 예, 그런 예. 확신을 갖고 이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오늘 호주에서 신숙기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아주 자유의 의미,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속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